네, 그럼 폭스바겐 제타의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의 국내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현대 아반떼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아 K3 같은 차량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에 외관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곤 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진중한 모습, 그리고 세련된 모습, 이러한 점들이 이 디자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젊은 취향에 맞는 차량들이 이제 국산 그 동급의 차종들, 뭐 아반떼나 K3 같은 차량들을 꼽는다면,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중한 모습으로 나이대가 조금 있는 분들에게도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튀는 디자인 좀 싫어하는 분들도 좀 제타의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이라든지 헤드램프 형상 같은 경우에도 좀 각진 모습을 살린 이러한 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로 굉장히 넓은 와이드한 모습으로 전면부가 굉장히 좀 넓은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하지만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등, 벌브 타입의 등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날카로운 라인들이 좀 많이 보이죠. 도어와 도어를 가로지르는 이 측면부의 라인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의 그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높아지면서 차량을 좀 더 날렵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측면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양산차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라인, 측면 라인을 만드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뭐 같은 그룹사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날카로운 라인들 정말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고, 폭스바겐 역시 양산 모델임에도 이렇게 날카로운 라인으로 좀 강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닛 같은 경우에도요, 뭐 지금 수직으로 내려오는 라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서 보닛도 평범하지 않은 개성 살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브리지스톤의 에코피아 타이어인데요.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연비 성능에 초점이 맞춰진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으로 와보게 되면은 한번 연비도 한번 살펴볼까요? 연비 같은 경우에 지금 13.7입니다. 복합 연비가. CO2 배출량은 123, 도심 12.1, 고속도로 16.4. 연비 성능이 상당히 좀 좋죠. 지금 또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연비 성능 자체도 이 폭스바겐 제타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은 배기량 자체가 작은 1.4 TSI 엔진이긴 하지만 성능을 체험을 해 보신다면은 이 성능에, 이 주행 성능에 이런 정도의 연비가 나오나? 라고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자, 차량의 뒷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의 좀 와이드한 인상보다 이 뒷모습은 조금 좀 수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죠. 레어 램프 같은 경우에 조금 상당히 좀 넓은 형태로 되어 있고, 살짝 이 끝에 트렁크 라인이 살짝 위로 올라간 모습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타라는 레터링도 더해져 있고요. 차량의 후면부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페이크 디자인이죠. 배기구 디자인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 실제 배기구는 이 왼쪽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넓은 트렁크가 인상적인데요. 한번 잠깐 열어보죠. 이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용량이 510리터에 달합니다. 사실 한 요급의 SUV 모델들 같은 경우가 한 뒷좌석 공간, 트렁크 공간이 350리터에서 크면 한 400리터까지 나가는데요. 지금 제타는 510리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특히 이 아래쪽 하부 같은 경우에 깊이가 상당히 좀 깊어서요. 뭐 이 지금 트렁크 입구 쪽과 이 아래쪽 바닥 쪽이 상당히 좀 격차가 있습니다. 거의 뭐 손바닥 하나 정도 크기의 높이 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덕분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좌우 측면 같은 경우 타이어가 이렇게 위치한 쪽이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깊이감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감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6대4 방식으로 폴딩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6대4 방식으로 폴딩을 하게 되면 986리터까지 늘어납니다. 동급 모델들 가운데 적지 공간에서만큼은 정말 큰 크기를 보여주는 게 바로 폭스바겐 제타의 적지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반떼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타는 이것을 이렇게 손잡이 잡는 부분으로 좀 해결했습니다. 아반떼는 이 도어를 닫을 때 이 잡을 부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상당히 좀 손이 좀 지저분해진다 이런 단점들을 지적하긴 했는데, 제타는 다행히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아이콘으로도 표시가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알기 쉽게 되어 있네요. 자, 외관 디자인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측면에서 보면 좀 더 티가 나겠지만 차량의 제타 같은 경우에 7세대 모델로 거듭나면서 오보행은 짧아지고 휠베이스는 길게 되면서 이제 실내 공간에서 더 여유가 생겼고, 또 차량의 스타일도 굉장히 좀 많이 변화했죠. 예전에 이 제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골프에 트렁크를 붙인 듯한 약간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과거에 이제 제타에서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 현재 제타에서는 그런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아주 멋진 스타일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자. 네, 그럼 제타 1열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넉넉한 크기의 포켓이 마련되어 있어서요. 큰 용량의 뭐 텀블러 같은 것도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사이드 미러에 전동식 접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뭐 각도 같은 것을 다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긴 한데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시트 같은 경우에도 몸을 비교적 잘 잡아주는 이러한 시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뭐 시트의 촉감 자체라든지 몸을 잡아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경우에도 넉넉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도 좀 적당한 크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실내를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제타 모델보다는 상당히 좀 디지털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한번 운전석에서 앉아서 한번 보여드리죠. 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입니다. 왼쪽에는 RPM 게이지,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아래 가운데 쪽에는 작은 크기의 디지털 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들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는 뭐 메뉴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양한 메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운전자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방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차량의 상태, 뭐 이런 부분, 뭐 주행 데이터 같은 부분들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다음 메뉴로 이동을 해 버리네요. 기존에 선택했던 메뉴가 유지가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주행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위아래로 올려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연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오일 온도, 뭐 속도 같은 경우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활용하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8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산 내비로 현지화가 좀 되어 있고요. 뭐 보는 순간 국산 내비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뉴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일단은 뭐 스크롤이라든지 터치했을 때의 이런 감각들,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크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유선 연결로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메뉴를 한번 눌러보면요, 싱크블루 트레이너라는 이 메뉴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전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나오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연비를 줄일 수 있는지도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송풍구가 마련된, 송풍구 위치가 조금 낮은 형태이긴 하죠. 하지만 뭐 좌우에도 이렇게 사이드 미러 쪽에 이렇게 송풍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점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히팅 기능과 이제 스티어링 열선 기능을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눌러주면 이제 모두 다 이게 3단계로 조절되긴 하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조절도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A타입의 포트 하나가 안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좀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노멀, 스포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모드, 에코 모드,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후진을 했을 때의 이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화질이 그렇게 뭐 완전히 좋진 않지만 뭐 프레임 수가 좀 높기 때문에 비교적 그 부드러운 이런 화면 연출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센서 부분만 이렇게 따로 볼 수도 있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폭스바겐 다른 차량들에서 봤던 키와 동일합니다. 암레스트 아래쪽을 열어보면은 굉장히 좀 넉넉한 공간에 이 수납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이 안쪽이 이렇게 하얀색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물건들은 좀 바로바로 확인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도 이제 USB 포트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좀 깔끔하고 외관에서 봤던 좀 날카로우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는 이러한 디자인이 실내 곳곳에서도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상당히 좀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재 같은 부분에서 품질이 나쁘지가 않아요. 냄새가 좀 나는 플라스틱 소재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플라스틱 소재 자체도 굉장히 좀 좋은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완성도, 조립도가 높은 이 실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2열 공간 역시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세대 모델로 넘어오면서 MQB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휠베이스가 상당히 좀 길어졌죠. 이러한 점들이 이제 2열 공간을 넓히는데 많이 사용이 됐고요. 뭐 국산 차량과 비교해서도 절대 뭐 뒤지지 않는 이러한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만큼이나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뭐 2열 공간 자체는 뭐 상당히 좀 단조로운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선 시트, 2열까지도 열선 시트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도 반가운 부분이고요. 참고로 1열 쪽에도 이제 통풍 시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로 폴딩 되는 방식이고요. 암레스트도 한번 보면은 뭐 단조로운 형태의 이런 암레스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스키스루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시트를 트렁크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제 시트를 접었을 때 6대4로 폴딩을 할 수가 있고요. 워낙 이 적재 공간이 넓다 보니까 뭐 굳이 뭐 2열 시트를 접어서까지 물건을 실을 일이 많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긴 물건을 실 때는 뭐 그런 점들이 유용하겠죠. 앉아서 무릎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뭐 주먹이 벌써 한 2개가 조금 넘는 이러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170인데요. 그런데도 뭐 무릎 공간에서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요. 앞쪽에 특히나 이제 앞쪽에 발을 놓는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시트 뒤쪽으로 발을 붙인 상태이고요. 앞쪽으로 쭉 뻗어도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놓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상당히 좀 옆으로도 이렇게 쩍벌람이 돼서도 발을 편하게 둘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그 바닥 플로어를 아주 잘 정리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 구동축 부분이 좀 올라와 있긴 한데 아무래도 4명이 타기에 가장 적당한 공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명이 타더라도 이 4명이 모두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이 공간을 좀 느낄 수가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지금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먹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좀 여유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램프 같은 경우에는 뭐 LED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전구 타입이고요. 또 썬루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열 쪽만 이제 채광이 들어오는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한번 유리창 한번 내려볼까요? 유리창 같은 경우 2열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다 내려가지 않네요. 아무래도 그 도어의 형태가 이제 차량의 스타일에 맞게 조금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측면 쪽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조립 품질 자체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아마 국산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치밀하게 만들어진 이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폭스바겐 제타의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폭스바겐 제타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살짝 좀 와인딩 코스인데요. 좀 코너가 계속 이어지는 코스를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차를 처음 받고 나서 주행 인상이 굉장히 좀 첫인상이 좀 좋았는데요. 움직임은 어떨지 한번 경험을 해보죠. 지금 1.4리터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가진 차,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아반떼급의 차량이라고는 이 급에서는 움직임은 정말 좋은 차량인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 지금 노면이 조금 미끄러운 상태인데도 차량의 움직임에 그렇게 특별하게 불필요한 움직임 같은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그다음 후륜은 토션빔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즘의 토션빔은 과거의 토션빔하고 과거의 토션빔을 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차례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한 일반적인 멀티링크의 한 70에서 80% 정도의 성능은 이 토션빔이 발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차량의 뒤쪽이 그립감이 떨어지는, 좀 와인딩 로드에서 주행을 할 때 이렇게 그립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과거에는 있긴 했는데, 요즘의 토션빔은 사실 그런 문제를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극한의 주행이 요구되는 서킷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곳에서는 토션빔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와인딩 로드 주행에서 토션빔이 차량의 자세 고동이 크게 흐트러진다든가 하는 모습은 그렇게 찾기 어렵고요. 오히려 토션빔을 장착하면서 차량의 무게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유리하겠고, 또 차량의 단가도 낮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1.4 TSI 엔진입니다. 이 폭스바겐의 배기량 1.4리터 엔진인데요. 배기량 1.4리터 엔진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엔진 정말 물건입니다. 사실 동급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또는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 1.6리터 터보 엔진을 장착하는 차량들 많이 있죠.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0마력부터 200마력대까지 고른 출력을 좀 선보이고 있는데요. 1.4리터 엔진으로 150마력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경험을 해보면요, 그 엔진의 그 회전 질감이라든지 음색 자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1.4리터 배기량 1.4리터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가속을 할 때 부밍음이 지금처럼 이제 들려오게 되는데요. 이 음색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스포티한 인상까지도 받게 하는 그런 부밍음을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낮은 배기량의 차들이 사실 조금 지금은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1.3리터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일본 차들, 세단 같은 경우에 그런 차들이 있었죠. 그때 좀 시승해봤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은, 이 가속할 때 이 좀 귀를 이렇게 좀 자극하는 이 부밍음, 엔진음이 좀 귀를 콕콕 찌르는 이러한 느낌을 받긴 했는데, 폭스바겐 1.4 TS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지 소음, 소리 부분에 음색에 있어서도 그렇게 운전자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아주 깔끔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토크 같은 경우는 25.5로요. 토크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1.6리터 엔진으로 123마력을 내고 있죠. 출력면에 있어서는 아반떼와 최근에 공개됐던 아반떼 N9 203마력의 아반떼 N9과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반떼를 운전을 할 때도 그렇게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까지는 받지 않았었는데, 여기 좀 150마력의 1.4리터 TSI 엔진, 그 넉넉한 출력을 가진 엔진이 탑재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일상주행에서 경쾌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타 자체가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을 추구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앞서 외관 설명을 할 때 타이어를 봐서 알 수 있겠지만, 브리지스톤의 에코피아라고 약간 그 연비 효율성을 중시한 타이어입니다. 이런 조합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제타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의 세단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상주행에서 답답함 없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아주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연비 좋은 차, 효율성 좋은 차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한번 효율성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합 연비가 13을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대단히 좋은 수치인 거죠. 제형표상의 연비는 둘째 치고라도 일단은 제 지금 계기판 상에 제가 지금 137km를 지금 차를 받고 주행을 했습니다. 복합 연비가 지금 12.6이 찍혔습니다. 제가 이 시승 중간중간에 가속도 많이 하고 급가속, 급감속이 좀 많은 시승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복합 연비가 잘 나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했을 때 연비, 그러니까 차를 막 받고 나서 조금 느긋하게 일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거의 한 13.8, 13.7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연비 수준의 연비를 계속 또 보여줬던 거고,
순간 연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90km로 지금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1리터당 20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속 90km 주행해서 리터당 20 정도면은 굉장히 좀 준수한 아주 좋은 수준의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 엔진 1.4 TSI 엔진 같은 경우에는 동력 성능뿐만 아니라 연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훌륭한 이 결과물을 보여주는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들이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국산 모델, 일단 수입 국산 다 떠나서 국산 차량들과 비교해서도 연비 면에서도 굉장히 좀 앞서는 이러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량의 하체 자체는 아까 와인딩 코스를 좀 주행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비교적 더 단단하게 사체를 잘 잡아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7세대 제타 같은 경우에는 MQB 플랫폼으로 이제 개발된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의 스타일링 자체, 오버행이 짧고 휠베이스가 긴, 그리고 굉장히 쿠페라이크한 이러한 외형뿐만 아니라 차량의 강성이나 무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특히 차량의 강성 자체가 좋아지면서 좀 더 와이딩 코스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이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게 됩니다. 150마력의 성능 자체, 그리고 25.5의 토크가 일상생활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폭발적인 성능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이 MQB 플랫폼, 이 단단한 차체와 만났을 때 이 와인딩 코스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토션빔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다듬었기 때문에 완성도가 좋아서요. 기존 차량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믿음직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들로 조작이 가능한데요.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서 이제 주행하는 기능만 가능하고요. 차선 유지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과 관련된 정보들 가운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운데 이 싱크블루란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전했는지를 좀 점수로 환산해서 운전자에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 효율이 높은 운전을 해라 라고 이렇게 좀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싱크블루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더 연비를 효율적으로 좀 만들 수 있을지, 차량의 연비를 더 좋게 하는 이러한 주행 방법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마 참고해서 주행하시면 아마 연비가 14까지, 14.5? 15까지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참 폭스바겐 제타를 시승하면서 가장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라고 한다면 교과서라는 말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정말 모든 차량을 만드는데 이 세단의 교과서 같은 모델이 이 제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기본적인 만듦새가 정말 꼼꼼하고요. 차량의 외관에서도 빈틈이 없이 이렇게 잘 조립된 모습, 그리고 실내에서도 실내 품질 같은 경우에도 동급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아반떼나 K3보다도 이 실내 내장재의 품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첨단의 좀 디지털적인 이미지에서는 제타도 많이 좀 개선되긴 했지만 국산 차량들이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실내의 이 만듦새, 소재의 고급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타도 전혀 빠지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믿음직하고 든든한 주행 성능, 그리고 넉넉한 토크의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이 좀 조합돼서 세단은 정말 이렇게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세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 제타를 지금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제타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측면에도 정말 많은 이슈가 됐었죠. 처음 출시됐을 때 2,3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수입차를 내세우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도 물량이 완판이 됐고요. 현재는 지금 2,300만 원대 가격에 좀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그 폭스바겐의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에 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아반떼 풀옵션 차량을 아마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 이 제타의 프리미엄 트림 가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아반떼 구입
구입하시기, 아반떼 대신에 뭐 수입차 구입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죠. 뭐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제타가 그런 부분을 많이 조금 허물어서 이제 아반떼를 구입하실 분들이 제타까지도, 수입차까지도, 수입 세단까지도 이제 눈을 돌리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폭스바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이 수입차의 대중화를 좀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점은요, 제타 같은 경우에 좀 가격 정책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출시되는 차량들 역시 좀 좋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왜 이 차는 이렇게 비싸지? 제타는 이렇게 쌌는데 왜 이 차는 이렇게 비싼 가격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폭스바겐 코리아가 뭐 해결을 할 부분이긴 하겠죠. 하지만 조금 더 일관성 있는 가격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찌됐든 정말 그 완성도 좋은 세단의 교과서 같은 모델을 좀 폭스바겐 코리아가 출시를 했고, 또 2021년형 모델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도쯤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상품성이 개선된 이 제타를 아마 내년에는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